그 검찰 조직의 뭐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화두, 최대의 화두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입니다. 그 검찰 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누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고 또 당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당 법률 대변인 또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선 지나고 한번 뵈려고 했었는데 많이 바쁘셨죠? 또 예, 한 달 많이 동안. 바빴습니다. 일정이 예. 또 대선 끝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았는데 예. 일정이 또 많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검찰개혁 화두고 정성호 후보자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 해체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예, 또 수사 기소는 분리될 것이다 예, 라는 입장도 분명히 나타냈고요. 역시나 당의 대선 때 공약이었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 아니에요? 그 정성호 후보자께서 해체라는 단어를 굳이 피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추정을 해보면 결국 이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기능을 공소하고 수사로 분리한다는 게 이제 공약이신데 그걸 해체라고 하면 그 기능조차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해체라는 단어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 이 단어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용어나 표현은 말하기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예. 쓰는 사람마다 각자 이제 주장하는 바를 좀 더 담아서 쓸 텐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검찰청 해체입니까? 아니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중립적인 그런 표현을 정확한 개념은 수사 기소 분리가 맞겠죠. 예. 지금 검찰청이 하고 있는 기소 공소유지 부분과 수사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수사한 자는 기소를 못하게 하고 기소한 자는 수사를 못하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그럼으로써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적 수사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분리된 인지수사 영역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두 개의 조직이 생기겠죠. 예. 조직이 생기면 기존의 검찰청, 전국 이제 지방 검찰청 등등에 있는 그 많은 검사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하고 수사관들은 중수청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 구체적 설계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사법조사 비서관이 이 검찰 개혁과 또 사법개혁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거기서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뭐 얼마만큼의 비율이 어디로 갈 거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검찰청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던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조직도 일부 갈 것이고 또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를 하는 쪽에 이른바 뭐 공소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쪽으로도 갈 것이다. 그렇게 나뉠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검찰청의 해체라는 표현도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수사 기소 분리. 그게 더 정확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님의 공약도 수사 기소 분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후보자가 오늘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내부 반발이 있을 우려가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발언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다. 즉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것부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탄생시킨 정부들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했는데 왜 실패했다고 판단하세요? 검찰 내부의 반발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것 또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어디까지 무너졌느냐 이 현상이 지금 윤석열 정치검찰처럼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심한 정도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검찰의 정치검찰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무너진 줄 진작에 그랬으면 지금 하는 수사 기소 분리가 그 당시 훨씬 세게 저희가 민주당이 추진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상황의 차이가 있었지 않는가. 검찰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도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처럼 완전히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출세나 대통령에 대한 영합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말씀과 맞물려서 정성호 후보자의 오늘 발언을 보면 정치 검사 외에는 반발이 없을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이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은 검사들의 동의를 받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검사들이 자기들의 조직을 개혁하는데 동의해 줄 수도 없고요.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으로 개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검사도 이른바 특수부 검사를 중심으로 한 인지수사를 하는 검사들과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반응이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지금 검찰이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이 검사들이 워낙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걸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거다. 국민들의 뜻을 존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반발할 수는 있지만 그 반발의 강도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 못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러 이제 정책들이 추진이 되면 검찰 내부망에 검사들이 실명으로 반발하는 글, 비판하는 글들을 쭉 쓰면서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대중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크게 증폭되면서 검찰의 이른바 반발이 또 과하게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 중요한 차이가 그런 글이 과거에 올라오면 거기에 좀 동조하는 국민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사들이 워낙 정적 죽이기 수사,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상실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 게시판에 그런 글을 어떤 정치 검사가 쓰더라도 그 글이 국민들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공격을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글이 힘을 얻기가 힘들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도 못할 겁니다. 예. 정성호 후보자가 쓴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이라는 극소수는 얼마나 된다고 당에서는 판단하세요? 물론 숫자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극소수라 그러면 한 10% 미만 혹은 5% 미만? 숫자로 세본 적은 없는데요. 예. 숫자로 세본 적은 일단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정적 죽이기 수사에 예. 동원됐던 그 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럼 검찰 전체로 보면
아주 작죠. 아주 작은 극소수라는 예, 표현이 예. 맞는 거네요. 검찰 지금 검사 인원이 약 2,500명 예. 이 정도 될 텐데요. 그 숫자는 아주 적다고 생각됩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검찰 개혁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부작용을 벌써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근데 심우정 총장은 죽어가는 검찰의 관뚜껑에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예. 본인이 직시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 내란 속에 석방 결정을 해서 석방시켜준 사람이고요.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지금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결론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낸 결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 결론으로 검찰을 끌고 간 겁니다. 예. 자기들의 출세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영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이나 민주당이 한 이렇게 수사 기소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정치 검찰이 검찰을 스스로 이렇게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저질러는 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런 꼴입니다. 예.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 듣기에 따라서는 검찰 내부에 있는 이제 검사들에게 반발 심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에 동조할 검찰 내부 인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심우정 총장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총장들이 야당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 예, 적극적인 기소, 뭐 조작 기소 이런 행태를 보였고 김건희 씨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불기소 그런 식으로 검찰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양심 있는 검사들이라면 밖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이 정권 3년 동안의 검찰권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차등해서 집행됐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물러나면서 저런 발언을 하더라도 저 발언이 조직 구성원들한테 좋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 후배들 많잖아요. 지금 어떻답니까? 그 안에 분위기가? 대부분의 검사들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죠. 예,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예. 그리고 그것은 검찰이 정치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검사들 중에도 대다수가 이제 형사부 검사들일 거고 일부 특수부 검사 혹은 이제 정치 검사로 표현되는 일부 검사들이 조직을 망쳤다. 이렇게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나요? 강하죠. 예, 강한가요? 그런 목소리 강하죠. 예. 특수부 검사들이 해도 너무했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강하죠. 예. 근데 왜 그런 지난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그게 검찰 이제 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부망에 막 올라오는데 검찰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쓰는 검사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거의 검사들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좀 대가 센 그런 예. 검사들도 꽤 있었는데 그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예.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예. 지금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추석 전에 그러니까 추석 때 검찰청의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언이 있다면 당에서도 뭔가 정부하고 합을 맞춰서 추진 중일 텐데 왜 딱 추석입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개혁은 우리 정권 초기에 신속히 하는 게 맞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추석 전까지 이걸 끝낼 수 있느냐? 최대한 서둘러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디까지 걸릴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예. 두 분의 당대표 후보께서 그만큼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표명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결국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사법제도 비서관이라는 비서관이 신설됐으니까 그 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네.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당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원총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당론이 결정되고 그런 순서를 밟을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되는 시점까지 감안하더라도 추석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추석이면 가능하다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서두르는데 예. 시간이 추석 전까지 될지 그것은 이제 해봐야 아는 일인데 예. 어쨌든 정권 초기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까지 하겠다는 건 비유적 표현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최대한 빨리 하겠다. 두 분이 이제 대표 후보들 두 분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제가 저걸 비유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달 27일에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예. 어떤 TF입니까? 어떤 사건이 조작됐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최근에 KH그룹 회장이라는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예.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것은 자기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사업을 위해서 북한과 거래한 것이지 그건 은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무관한 일이다. 예.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상윤이라는 사람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굉장히 긴밀한 사이입니다. 예.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그 히토리움 광물 채취 사업권을 1억 달러에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별도의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계약할 때 같이 갔었습니다. 예. 그만큼 긴밀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기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완전히 판이 뒤집힌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말이 맞으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를 상대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조작 기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예. 또 그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의 이제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뭘 폭로를 했냐면 자기가 증거로 USB를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 USB에서 나온 엑셀 자료를 검찰이 자기를 조사할 때 제시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예. 그런데 평당 계산을 자기는 1,400만 원으로 했는데 평당 계산이 1,500만 원으로 돼 있더라.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예측치가. 예. 그러면 1,500으로 예측을 하면서 성남시 측한테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한테는 1,400이 맞다는 식으로 속였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의 배임의 기본 골격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돼도 자기가 1,500으로 한 적 기억이 없어서 다시 USB를 다 검증을 해봤는데 1,500으로 한 게 없더라. 그래서 이 1,500은 검찰이 숫자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최근에 폭로했나요? 한 2, 3개월 전에 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또 맞다면 이것 대장동 사건도 근본적으로 조작 기소의 증거가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상을 규명해야겠다. 예. 하는 게 이제 이 TF의 근본적인 예. 취지입니다. 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에서 기소하는 그 근간이 되는 그렇습니다. 기초 사실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예.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이 사업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을 예. 마치 경기도가 송금한 것처럼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한 것처럼. 그렇죠. 대납한 것처럼 예. 그렇게
사실관계가 뒤바뀌어서 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다. 예. 근데 두 사건 다 김성태의 진술에 근거해서 기소했고 예. 대장동은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근거했지 객관적 물증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KH 배상윤의 진술이 맞다면 그 사건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예. 따라서 지금 일단 반대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예. 네. 그런 일을 하는 게 진상규명 TF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에 대한 입장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많이 내셨던데 예.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친윤 검사다. 그 근거로 즉시항고 포기를 할 때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같은 의견에 찬성 의견을 낸 검사장이었다라는 주장과 의혹들이 나오거든요. 사실관계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먼저 이제 그 이진수 차관을 임명을 할 때 예. 대통령께서 또는 뭐 대통령실의 간부가 이진수 차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사 이것을 저는 반드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차관 임명이 검찰 개혁의 방해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수 차관의 과거에 걸어온 경력을 봤더니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했더라고요. 예. 이 자리는 부장검사들이 법무부에서 하는 핵심 자리 두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자리가 검찰과장,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장. 그다음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챙기고 정부의 로펌 역할을 하는 법무실의 핵심 자리인 법무심의관이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민주당 정부 때 법무심의관을 했다면 굉장히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승진을 할 때 29기가 1차 승진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인사가 그해 5월 달에 집권하자마자 있었는데 거기 4명이 승진했어요. 예. 두 번인가 누락됐죠. 예.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5명이 승진했어요. 9명이 승진했는데 그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에 23년 9월 달에 후배 기수 30기가 11명 승진할 때 그때 같이 승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친윤이었다면 왜 막차를 타고 3차에 승진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친윤으로 막 분류하면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즉시항고 포기 예. 관련해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심우정 총장의 개인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팩트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거의 형식적 외관만 갖춘 게 아닌가. 다수결로 한 것이 아니다. 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간접적인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 개혁에 반하는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계신 예. 거네요.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워낙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견해인지가 듣고 싶으셨을 것 같아서 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서. 아닙니다. 조만간에 또 모실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